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닙니까? 저는 그때그때 다른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죄가 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건 분명히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 혹은 쫓겨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컨대 SNS에 심히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냈다. 이런 걸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적인 일탈에 따른 사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회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뭘 잘못해서 받을 수 있는 징계 어떤 게 있나요? 네, 징계는 이제 보통 낮은 단계부터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고는 이제 구두로 경고를 하는 거고요. 견책은 심할서 같은 것을 받고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을 말하고, 감봉은 이제 임금을 일정 기간 삭감하는 것, 정직은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하는 것, 그리고 해고는 아예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급을 낮추는 강등을 징계 종류로 정하기도 합니다. 징계의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횡령, 물품 반출 등 위법행위나 직원 간의 다툼, 괴롭힘 등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그 재연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인데 남녀 간의 불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데 이게 사생활이냐 그리고 회사에서까지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좀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판례에 따르면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어떤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내 불륜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계열사의 직원들이었어요. 근데 마침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배우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당하고, 근데 이 사실이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소문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이걸 본 타 직원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돼서 해당 직원을 해고한 사례입니다. 약간 쌤통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내 불륜이니까 직장 내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겠는데, 그럼 회사 밖에서의 불륜은 징계가 가능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개인적인 비위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공장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회사 직원이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내는 아니었고요. 아하. 외부에 있는. 근데 그 사실을 와이프한테 걸렸는데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연녀한테 주려고 선물을 사놓은 것 같은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와이프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책상을 뒤지고 화를 내고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직장 질서를 훼손하고 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동창끼리 만나서 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이게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 부적절한 관계는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일이다. 내가 누구를 사귀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네.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됩니까? 네,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 이별, 또 아니면 부부 간에도 싸움이 있고 심하면 이혼도 하지만 이건 다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죠. 근데 이 또한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을 땐 가능한데요. 다만 이러한 징계 사유는 그 증거나 피해 정도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징계 대상은 당연히 가해자가 되어야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3년에 모 방송국 아나운서가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오히려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이제 가정폭력 방지법이란 게 생겼는데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실제로 아주 안타깝게 그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네. 만약에 가해자가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고 있다. 네. 이런 사람들도 징계가 됩니까? 네, 아무리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해당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또 직업 성격상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한데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보조 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이 보조 강사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이 강사로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한테 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뭐 카톡 메시지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80여 차례 아이고. 보내서 괴롭혔고요. 선생님이잖아요. 고등학교 보조 강사라고 돼 있지만 네. 선생님 아닙니까? 그럼요. 이 여학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가해자의 번호를 차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를 한 달 동안 120여 차례를 해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해당 보조 강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고를 했고요. 법원도 A씨의 범행은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마땅한 판결인 것 같은데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거 뭐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건들을 보면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뒤에 사연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네, 요즘 CCTV로 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2012년에도 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임신 6개월의 임산부가 어떤 점원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래갖고 맘카페에 올려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당 임산부가 올린 글을 보면 가족들하고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가서 이제 호출벨을 누르기가 좀 힘들어서 직원을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그 직원이 벨 누르세요 벨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응을 했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식사도 중단하고 이제 식당을 나오는데 나오는 중간에 해당 직원이 본인의 머리채를 잡고 임산부인 본인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서 넘어지기까지 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로 인해서 파장이 커져서 해당 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해당 지점은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대반전이 있었는데요. 임산부 손님하고 직원하고 말다툼을 한 건 맞는데 폭행을 한 거는 그 손님이 먼저 했던 거고 그 직원은 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 와중에 이제 제풀에 손님이 넘어졌는데 그걸 그 해당 업체 사장이 가서 막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쌍방과실로 마무리는 됐는데 그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사업주와 직장을 잃은 점원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거죠. 저도 당시에 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대전 지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CCTV도 다 있고요. 요새는 뭐 주변에 손님들 증언도 다 있으니까 SNS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해서 SNS 상에 내가 어떤 사진이나 글을 올렸다. 그걸 가지고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요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저는 뭐 잘 올리지는 않고 남이 올린 글을 보기만 하는 편인데요. 새로운 그런 사회의 소통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자칫 잘못 올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그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국립 발레단 공연이 있었고 그때 그 자리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단원들하고 직원들 130여 명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단원 한 명이 여자친구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거죠. 근데 뭐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뭐 자랑이라고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본인 SNS에 떡하니 올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파만파 다 알게 된 거죠. 네.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일본은 그 대구 경북에 이제 신천지 등으로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그 지역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국을 다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입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국 서류도 뭐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게 됐고요. 결국 이 사진 몇 장으로 인해서 해당 단원은 국립발레단에서 해골됐고 이는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내려진 해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SNS가 참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방역수칙 전 국민이 지킬 때 잘못했죠. 그런데 SNS상에 우리 회사 못 쓰겠다. 우리 회사는 요런 점을 좀 고쳐야 돼. 이렇게 만약에 썼다고 치죠. 이것도 징계 사유가 됩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2019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이제 준정부기관 직원인 A 씨가 약 2달 동안 직원들이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그 유명한 SNS 있죠. 거기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우리 땡땡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리고 업무를 게을리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사실 허위였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화가 나서 게시글을 삭제해달라 했더니 또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그 삭제 요청한 사실을 또 조롱하는 글을 또 올렸어요. 이런 행동에 드러나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해고당했는데요. 법원은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에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고는 글 몇 개 썼다고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그 A씨가 과거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고의적이고 너무 반복적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징계 수위의 결정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든 적당히 해야지 선을 넘어가면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법입니다. 그래요. 어지간히 해야 된다. 이런 게 항상 그 모든 생활하는데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 징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사님?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함하고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만 지켜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좀 충격적이었어요. 동창. 동창회에서 왜 그럽니까? 추억만 확인합시다. 네. 자, 나쁜 짓 하면 벌 받습니다.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